위기의 대한민국, 이제 아내가 나설 때인데 공기업에 근무하는 지인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여 년 동안 일해온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앞두고 짬짬이 집에서 노는 연습을 해보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결국 집을 나오고 만다고 합니다. 아내도 노골적으로 새끼밥을 다 해주는 것은 어렵다 하니 은퇴한 동료들과 오피스텔을 얻어 각자의 책상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궁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우울증인 것 같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왠지 짠하죠? 그래서 내가 지인의 아내에게 남편이 40여 년 동안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 남편을 당분간 집에서 쉬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아내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펄쩍 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말했죠. 교회에서 독거노인 봉사도 한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남편 곁에서 새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자 아내는 대답합니다. 독거노인들은 고맙다는 말이나 하죠. 남편은 분명 가장부 취급을 할 겁니다. 40년 세월 동안 해온 그 노릇, 이제 지긋지긋해서 손 털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겁니다. 정 싫으면 갈라설 거예요. 요즘 황혼이혼이나 조론이 대세 아닙니까? 물론 아내가 전혀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인생이지만 그저 여자인 아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주체였던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800만이 은퇴를 하며 경제 하강을 부추기는 지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1995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려 12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며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경제력이 있던 세대의 실업 상태가 결국 경기 하강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때 일본 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금을 나누고 황혼이혼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도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은퇴를 앞선 남자들을 향해 아내에게 잘 하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내에게 그런 남편 곁에서 새끼 밥 해주며 3년만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분명 새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사실 일본 아내와 대한민국 아내는 근본이 다릅니다. 사무라이 전통 문화인 일본은 전형적인 부계 사회입니다. 강한 남성성으로 여자를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다가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를 하인처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장인이 시집을 간 딸이라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낳은 자식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기도 했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여자들은 인격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일본 여자는 남편의 재력과 관계없이 일당을 받는 하인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도 남편이 여유 있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아내라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법적 지분이 인정되는 연금을 나누어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둘러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자로 이어지는 모계 사회입니다. 전통 가옥에서도 아내가 집안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을 차지하고 곳간 열쇠를 쥐고 경제권을 행사하지만 남편은 사랑채에 있으며 들고 나기 쉬운 손님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한국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면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집을 떠나버리지만 아내는 남아서 식소를 관리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민족성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통이 다른 일본이 위기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을 일반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 위기에 처했을 때 여자가 가정을 지켜냅니다. 강한 여성성으로 약해진 남편을 품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 나갑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남편이 집을 떠났을 때 가정을 지키며 살아내는 전통을 5천년간 이어온 것입니다. 일본은 수세기 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예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전파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되었음에도 기독교인이 현재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한때 부강했지만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나라처럼 되고 말 겁니다. 단기간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오른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예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라마다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부흥하다가 유럽은 1980년대, 미국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한 차례씩 겪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중반부터 혹독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민국 여자는 일본 여자처럼 자기 인생을 찾겠다며 분리하기보다는 가족을 끌어안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구조조정은 더 심화되고 가장의 은퇴는 빨라지고 급변하는 세상에 제 역할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식들, 예상보다 오래 사는 부모들, 여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소득 100불에서 60년 만에 단숨에 3만 불에 올랐다지만 이제 한 번도 겪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답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한 그 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